여러분 안녕! 오늘입니다. 지난 제 브이로그 1편 오키나와 영상 보셨나요? 오늘은 그에 이은 2편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남부 구경하는 날이에요. 라멘을 다 먹고 세이와 오타키를 갔어요. 주차가 조금 멀어서 걷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차장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쭉 걸어 올라가면 세이와 오타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요. 되게 시원한 거 있죠? 그냥 숲길을 따라 걷는 산책로 같았어요. 세이와 오타키는 문화유적지예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여기에 조상신이 찾아온다고 믿어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대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볼거리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30분이면 다 보는 정도였나? 오히려 가는 길이 예쁘고 나오는 길이 예뻤던? 지금 이 돌 2개 붙어있는 부분이 되게 유명한 포토존이에요. 하필 영상 찍으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가만히 서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저도 좀 지나가 봤는데요. 뭐 그렇게 시원한 것 같진 않았어요. 너무 더웠나 봐요. 여기서는 쭈그리고 앉아서 찍으면 인생샷 건질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건진 제 인생샷이에요. 이번 여행에서는 아날로그 파리 어플 진짜 유용하게 쓴 것 같아요. 이것도 세이와 오타키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걸어서 근처 치는미사키 공원에 갔어요.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시원했어요. 이거 다 아날로그 파리로 찍은 건데 색감 진짜 예쁘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차로 달려서 하나베노차야라는 카페를 갔는데요. 여기는 미바루 비치가 바로 한눈에 보여서 뷰가 진짜 좋은 카페예요. 웨이팅은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바다가 너무 예뻐서 사진 찍고 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기다리면서 찍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인생샷이어서 너무 예뻤어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카페를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음료값이 싸서 놀랐어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이 카페의 특징은 가자마자 어느 뷰에서 음료를 마실 건지 대기표를 작성하는 건데요. 저는 단연 가장 인기 많은 창문 뷰에 대기표를 썼습니다. 뷰는 진짜 예뻤어요. 앞에 테라스도 있고 비교적 기다림이 적은 실내 테이블도 꽤 있었는데요. 창문 뷰에서 바라보는 그 바닷가는 정말 예술입니다. 노을이 살짝 질랑말랑한 때에 음료를 다 먹고 나와서 바닷가 구경을 더 했는데요. 이렇게 소라게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녀서 너무 귀엽고 신기했어요. 자, 이제 오키나와의 그리스라고 불리는 우미카지 테라스에 갈 거예요. 여기는 그냥 건물 하나인데요. 정말 그리스 산토리니에 있는 느낌을 살짝 받는 그런 느낌이어서 오키나와의 그리스라고 불린대요. 나 지금 테라스 왔다. 예쁘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라고요. 이날은 멀리 안 가고 이곳에서 선셋을 봤어요. 곳곳에 볼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문 닫은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곳은 그렇게 없어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러 이동 중이에요. 나 시내에 오코노미야끼 먹으러 갈 거예요. 뚜둥, 문 닫음. 유유, 이게 뭘까요? 너무 찌들었다. 찌든 모습을 하고 밥집에 왔습니다. 토라에모. 지금 뭐 파냐면요. 이런 거?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회조류를 못 먹어서 우미보도 같은 거는 못 먹었고요. 생선 이런 거 들어간 것도 피하고 무난하게 함박스테이크 덮밥을 먹었는데 1000엔이나 해서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더라고요. 국제거리 속에 숨은 맛집인 것 같아요. 밥을 다 먹고 국제거리 쇼핑을 하다가 돈키호테 맞은편에 해피나하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 포켓몬샵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이곳이 피카츄 천국인가요? 진짜 볼거리, 살거리 한가득이더라고요. 이렇게 한참을 포켓몬샵을 구경하고 이날 숙소로 돌아왔어요. 와, 벌써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4일째입니다. 이날은 숙소도 옮겼기 때문에 아침부터 부랴부랴 짐을 챙겨 북부 쪽으로 이동했어요.
차를 타고 달리고 있으면 내가 꼭 제주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주와 오키나와는 느낌이 흡사해요. 꼭 애월 해안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랄까? 정말 어느 해안도로를 달리던 느낌은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한 파인애플 파크. 사실 이날 파인애플 파크를 갈 계획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파인애플을 너무 좋아해서 가게 됐어요. 기대를 1도 안 하고 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셔틀버스를 타고 파인애플 파크 정문까지 데려다줘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데 배경음악이 중독성 쩌는 파인애플송. 입구를 따라 들어가서 고고패스 티켓을 보여주고 입장권을 받았어요. 레일을 따라 저절로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파인애플이 이렇게 작을 수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물론 열매는 작은 것부터 커지는 거긴 하지만 너무 귀여워서 다 쓸어보고 싶은 마음들 뿐. 보이시죠? 저게 지금 다 조그만 파인애플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실은 정 가운데 서 있는 노르스름한 원주형을 한 것이 꽃입니다. 여기저기 포토존도 잘 해놔서 사진 찍을 곳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자연사 박물관처럼 해조류나 조개들 같은 것들 이렇게 전시해놓은 작은 전시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가기엔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후르츠랜드를 갔는데 오히려 여기가 좀 실망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없네요. 이곳은 약간 소규모 동물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념품 샵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 북부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인 우후야를 갔습니다.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인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아마도 괜찮아 사람이야에 나왔던 밥집이라 되게 유명해졌나봐요. 뷰가 진짜 좋고 폭포수가 옆에 흘러 되게 시원했어요. 돈가스하고 생강덮밥인가 시켰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뷰 때문인지 가격 깡패. 그래도 멋있는 뷰 보면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추라우미 수족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이 바로 이 추라우미 수족관이거든요. 제가 워낙 수족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수족관이라고 해서 기대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수족관 천장이 뚫려 있는 건지 자연광이 스르르 들어와서 물이 막 반사되고 비치는 게 너무 예뻤어요.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들도 되게 많고 처음 보는 것 같은 물고기 아닌 것 같이 생긴 물고기도 있고 좀 아쿠아리움은 언제나 가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고래상어 수족관에 도착했습니다. 그 첫 느낌은 정말 경이롭고 신기했어요. 놀라서 계속 입 벌리고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넓은 바다에서 살 아이들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좁은 수족관에서 수백 마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슬픈 느낌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아쿠아리움의 필요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족관 앞에 앉아서 한 20분 동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해양박 공원에 왔는데요. 마침 돌고래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다이버 쇼구나. 그래서 다이버 쇼를 보면서 돌고래들도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느낀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도 같이 느꼈지만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멋있는 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돌고래들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다이버 쇼가 끝나고 바로 옆에서 돌고래 쇼를 했어요. 이 훈련을 받았을 돌고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잘해서 진짜 물개 박수를 쳐줬다니까요. 그리고는 사진 찍기 예쁘다는 비새마을 훅훅이 가로수길을 갔어요. 사진 찍기 예쁘다고 해서 그랬는지 동영상 하나도 안 찍고 정말 사진만 찍어 왔더라고요. 훅훅이 비치도 해수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뻤어요. 그리고는 달려서 코오리 대교를 갔어요. 코오리 대교가 사진으로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앞에 코오리 비치도 예뻤고요. 웨딩 촬영하는 신랑 신부도 있었는데
나도 나중에 저런 곳에서 웨딩 촬영하고 싶다 싶을 정도로 뷰가 예뻤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게 뻗은 대교를 건너면서 넓게 푸른 바다와 쿠오리 섬에 있는 마을, 그리고 그 앞에 해변을 보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기 길게 뻗은 대교 끝이 안 보이죠? 정말 길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잠시 고정시켜두고 노을을 찍으면서 저도 잠시 바다를 만끽했습니다. 노을이 정말 빨리 져서 눈으로 보고 있어도 육안으로 해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진 저희들은 숙소에 가기 전에 햄버거 가게에 들러서 버거를 먹기로 했죠. 오키나와 사람들이 맥도날드보다 더 좋아한다는 A&W 버거를 갔어요. 사실 메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재료 중에 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치즈 대신에 크림치즈를 쓰는 거였어요. 저렇게 콜라를 먼저 받아서 자리에 앉아있으면 버거를 갖다 줍니다. 먹읍시다.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A&W 자체 MD 상품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판매용이었어요. 드디어 햄버거가 나왔네요. 햄버거를 여는 순간 비주얼에 깜놀. 보이시나요? 두툼한 크림치즈 2장. 너무 기대되는 비주얼이다, 그쵸?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감자튀김은 성공! 와, 다시 봐도 진짜 죽이는 비주얼이네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흡입한 것 같아요. 숙소 도착 후에 다음날 생일인 저를 위해 친구가 생일 파티도 해줬어요. 그 유명한 바움쿠엔 케이크로요. 마지막 날 오전엔 첫째 날 예정되어 있었던 슈리성을 못 갔기 때문에 슈리성을 가기로 했어요. 슈리성 가는 맵코드가 좀 여기저기 다 다르게 써 있어서 찾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가긴 갔네요. 중국인 관광객 포함 관광객이 정말 많아서 사진 찍기도 영상 찍기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노라마 컷으로 나하 시내의 전경을 담아봤습니다. 경전 전까지는 무료 입장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은데 저희는 경전은 패스했어요. 그리고 아마 모든 여자들의 로망일 텐데요. 프랑프랑에 왔어요. 한국에서도 이미 되게 유명하잖아요. 정말 갖고 싶지 않은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같이 다 예쁜 소품 샵인데요. 인테리어 샵. 한국으로 치면 모던하우스 같은? 그런데 역시 이것도 한국에서 유명세를 타서인지 대부분이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저도 지인들에게 줄 선물 여기서 거의 다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무인양품점도 있어서 잠시 둘러봤고요. 층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팬시점이라든지 쇼핑몰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3층인가에 디즈니숍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끌리는 아이템은 없었어요. 그래도 조카들이나 주변 어린이들에게 사줄 선물은 이곳에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날이었나 먹으려고 했다가 문 닫아서 못 먹었던 그 집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러 왔는데 안타깝게도 오코노미야끼는 저녁 특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볶음밥인가 그거랑 함박스테이크 시켜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시내에서 렌터카 반납을 한 뒤에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끝까지 맑은 날씨가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했던 이번 여행.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오키나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참, 오키나와에서 블루실 먹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안녕!